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를 같이 보면서 최대주주와 이제 같이 관계된 엮여있는 그런 종목들도 함께 볼 텐데요. 그런 종목들은 뭐 버키 스튜디오나 뭐 인바이오젠, 그리고 뭐 과거에 있었던 이원 컴포텍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작전을 쳤던 이원 컴포텍 이제 자금 연줄들 그 관계인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차트를 그리는 모습들이 얼추 비슷하게, 네,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왜냐면 과거에 움직였던 본인들의 이제 세력 팀들의 핸들링은 결국에는, 네, 차트에서 똑같은 그림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비덴트도 비슷한 흐름으로서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음봉 터트린 날, 뭐 시초가부터 또 다시 올린 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정 주는 구간도 엄청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덴트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뭐 고점 돌파 매매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언제 당할지는 모른다. 시기도 정말 비슷하죠. 19년 10월 달부터 이제 12월이 끝나는 시작되는 시점에서 물량을 다 던지면서, 네, 한 번 더 해먹고 나와버리는 계단식 하락을 만드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줄 텐데, 아마 그렇다면 빗썸을 전부 다 지분을 매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나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한 얘기들이 없거나 뭐 등등 다양한 게 있겠죠. 일단 좀 보자면 비덴트의 상승폭, 오늘도 정말 많은 폭을 올려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시총을 1.6조, 오늘 1.8조 정도까지 왔었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는 시총 5조까지 간다, 3조, 4조, 5조까지 간다, 10조까지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다면 이제 끝난 겁니다. 비덴트 관련해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하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최대한 눌림목에서 거래가 조금 발생할 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더 좋은 기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좀 과거부터 돌아가 보자면, 일단 최대주주가 인바이오젠이죠. 비덴트의 최대주주 인바이오젠,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투자 자문사, 얘네들은 서로 관계가 정말 좀 웃긴 게, 과거의 인바이오젠이 투자했을 때 19년도에 비덴트 주식을 550억에 취득을 했을 때 자기 자본 대비 100% 넘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이제 투자를 했던 거죠. 한마디로 솔직히 세 종목 다 안 좋은 기업이었잖아요. 실적도 보면은 과거부터 깡통 같은 회사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디서 돈을 긁어 모아서, 왜냐면 19년도 20년도에 과거에 주식을 작전주를 펼쳤던 그런 일부 세력들이 깜빵에서 나왔었습니다. 그 돈이 다시 검은 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2020년도나 2021년도쯤, 네, 그런 시점에서 예상을 좀 했는데, 분명히 대부분 국내 주식 대표들 이제 바지 사장이죠. 바지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주가를 올려서, 네, 한 번씩 해먹고 있다라고 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때도 뭐 어떤 기사 있었죠? 너무 많아서 정신이 좀 없지만 정리도 안 되고, 상호 변경, 3자 유상증자, 뭐 버키 스튜디오에도 뭐 3자 유상증자 또 받고, 일단은 대장주로서는 비덴트를 이용해서 돈을 해먹고 나머지로는 뒤로 돈을 보내서 증자하는 척을 하고 재료를 붙여서 대표에서 한번 방송 타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좀 유명해진 다음에 물량 던지고 나오자. 어차피 개인들은 신경을 아무것도 안 씁니다. 차트로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요. 비덴트가 오르는데 인바이오젠이 안 오르고 있다. 이유가 있겠죠. 비덴트는 그만큼 계속해서 물량들을 다 정리하고 시총을 더 높여서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걔네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유상증자, 12참여, 사모펀드 설립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 100개 중에 한 가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제 뭐 요즘에 광고가 또 많아지고, 또 카카오톡 뭐 채팅방이라든지 그런 홍보들, 그리고 그 특정 종목에 대한 계속 지속된 언급, 뉴스, 자금 몰림 현상, 그거는 분명히 무언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너무 욕심내서 주식을 매매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종목 안에서만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버키 스튜디오도 상황을 한번 봐볼까요? 버키 스튜디오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이때는 초반에 올랐을 때는 그 뭐였죠? 오징어 게임이었나요? 네, 오징어 게임 엮이지도 않았는데 오징어 게임 이정재 소속사 지분을 보유했다고 상승을 시키더니 이제는 메타버스, NFT, 빗썸 라이브, 블록체인도 결합을 했다. 위메이드와 빗썸 경영 소식이 있다. 위메이드도 어떻게 보면은 3일회계 법인에서 이제 판을 짜놓고 계산을 다 해놓고 주가를 올린 거고, 지금의 버키 스튜디오도 어느 정도 쫄래쫄래 그냥 따라갔던, 차트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구간대들이 너무 좋았던 것도 있고, 눌림 자리에서 물량을 밑으로 받고 개인 다 털어내고 또 뉴스 띄워서 상승시키고,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짜놓은 판에서 움직이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손해를 또 볼 수밖에 없고, 전업 투자자들은 솔직히 어려운 구간들도 많이 있겠죠. 당연히 뉴스가 동반이 된다면 좋은 이제 수익 구간들도 있겠고요. 뭐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회는 계속해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도 그 중간중간 돈을 또 벌 수 있고, 기회가 됐을 때 손실이 날 것 같은데도 반등을 보여주는 게 그들의 핸들링이 너무 거지같이 움직였을 때 오히려 기회를 준다라는 점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주의를 해야 될 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식이 오르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이 몇천 개 중에 한두 개는 오르겠지만, 지금의 비덴트 같은 패턴들을 좀 보자면, 일단은 장중에 올리는 척도 하고 막판에 계단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들은 간단해요. 보유를 하기는 애매하지만 돌파할 때는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고점 돌파 매매는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물량들은, 막판에 갑자기 떨어지는 물량들은 혹시 얘네들이 또 시간에 때 좋지 못한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오후장은 일부러 떨어뜨려서 물량을 또 받고 내일은 또 올려야지라는 이제 그 악질적인 패턴들의 흐름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이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시초가에 갑자기 몇십 프로가 빠지길래 이때는 좀 매매해볼만 하겠구나 해서 물량을 잡았는데, 이때 3-4% 먹었다고 신나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는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구간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히 얘기하는 거고요. 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 어려운 포지션이다. 한마디로 외국인의 핸들링, 외국 계좌를 돌리고 있는 투신 계좌, 연기금, 일단 이런 계좌들은 어느 정도 라운드 피겨도 넘어선 지도 오래됐고 수급창도 빵빵해지면서 거래가 조금 활발해졌던 모습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목표 가격대는 지금 너무 잘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잘 흘러오고 갔지만,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당연히 좋은 기사가 갑자기 정말 나오게 된다면 또 모르게 될 수도 있죠. 일단 뭐 더 다른 종목들, 비덴트 기준으로서 과거에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을 공부를 많이 해보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피곤하게 여기저기 지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추가 유상증자를 3자 유상증자를 받고 12참여를 하면서
투자 자금을 받고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수급창이 갑작스럽게 탄탄해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다음번에 한번 이들 말고도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또다시 준비를 하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그 팀들 안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씩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연말 분명히 메타버스, NFT, 빗썸 등등 두나무 지분무가 다양하게 재료 섞어서 종목들을 올렸는데 이 재료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사실 저는 계속해서 비덴트를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고점 돌파 매매에 있어서 손절 대응 가격대는 짧게 잡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높게 바라보는 시선들, 저는 웬만하면은 신한금융투자 참여하는 흐름들도 많이 보고요. 뭐 다양하게 또 봅니다. 지금 일단 뭐 오늘 갑자기 공시가 나온 게 있네요. 서울 어쩌고저쩌고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강력한 법적 조치 결정. 네, 해당 가압류 과거 업무상 계약 추진했던 김병건, 빗썸 관여의 채권자. 일단 뭐 이거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소송 등 판결, 이거는 뭐 얘네들이 뭐 그렇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돌파 매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좋다. 만약에 음봉이 조금 나오더라도 충분히 반등 나오는 시점들은 충분히 찾아 나가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요. 그 패턴은 제가 봤을 때 이원 컴포텍을 기준으로서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덴트 빠지게 되면은 끝도 없이 빠지게 되는 경우들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구간대일 수도 있다, 또는 이 구간대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갑작스레 거래가 좀 줄면서 꼬리가 위로 좀 이런 식으로 꼬리가 나온다. 5일선을 깨트리는데 음봉이 조금 길게 나오거나 꼬리가 너무 긴데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 할 때는 이제는 관심 종목으로 안 둬도 될 것 같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에 대해서 너무 그 순간순간 대응하는 것이 맞고 너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찍어보았습니다.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언제 또 끝낼지도 모르고 흐름들은 과거 종목들 다 비교해보세요. 말할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HLB도 이제 좀 최근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뭐 어디까지 간다 좀 너무 많이 떠들어댔던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바라보는 이제 투자자로서 뭐 참고만 해두세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가야 할 자리에서 안 갔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내가 샀던 포지션에서 여기서 갔었던 적이 있는데 왜 안 가지? 갔었을 텐데 분명히 다시 오를 거야 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안 갔네,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원칙에 대한 손절가 가격대만 딱 잡아두고 바로 포지션을 청산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인 만큼 정말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전업 투자자들도 접근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또한 비중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줄여서 조금 안정적으로 좀 주가가 흐름이 잡힐 때 또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때 그럴 때만 참여를 하려고 오늘 장중에도 영상을 좀 많이 찍게 되었고 최대한 장 9시 20분 안에 매매를 끝내려고 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있죠. 내가 아는 포지션에서 상승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도 있지만 차라리 매매 횟수를 줄이고 손실을 줄이자. 장 초반에 활발했을 때만 활용을 하자. 이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급락, 급등, 하락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는 정말 말도 안 테마주,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일단 12월의 시작, 오늘은 뭐 저는 한 종목과 마지막에 현대바이오 조금 했는데 총 2가지 종목을 했는데 현대바이오는 결국에는 손절을 안 하고 마감을 했고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조금 낮고 계속해서 아까 또 장중에도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올라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일부 정리를 했는데 그게 정리가 잘 되면서 손절하려고 했던 가격대에서 한 번 더 물량을 조금 받았습니다. 한국 PNC도 힘도 강했었을 뿐만 아니라 뭐 아직까지 기준선은 강력하게 시장가 매도가 나오는 모습들도 안 보였고, 그리고 이제 한국 PNC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간의 한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한국 PNC 시초가의 매매를 대응해볼 생각도 있고,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이제 12월 7일에 뭐 얘기를 한다는데 일단 그 전까지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내일 한번 지켜보고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안 오르면은 바로 청산 생각도 있고요. 시초가도 만약에 하락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버릴 겁니다. 네, 일단 지금 포지션은 현대바이오 하나 있고 내일 한국 PNC를 매매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매매는 금액을 완전 대폭 줄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하셔서 왜 줄였는지는 뭐 누구나 다 알겠죠. 시장이 복잡한 만큼 급등, 말도 안 되는 뉴스 풀어서 상승시키는 종목들 뉴스 내서 집어던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항상 주의하시고요. 너무 말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